오늘 뇌리를 오랜만에 시작해 볼게요. 양정빈 학생이 우리 새롭게 우리 시험실에 들어온 1학년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뇌리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우리 지지난주인가 뇌신경과학회 갔을 때 학생들을 여러 번을 만났어요. 와가지고 뇌리를 잘 보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 되게 보람됐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뇌리 논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죠? 이번 논문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셀에 게재되었고요. Cholinergic Neural Activity가 이제 Promote Diffuse Midline Glioma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생장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스카라닉 시그널링을 통해서 생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키워드가 콜리너직 뉴런,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콜리너직 뉴런이 있고 디퓨즈 미드라인 글라이오마, 뇌종양이죠. 네. 뇌종양의 일정 타입인 것 같아요. 걔네들이 막 성장을 하는데 뮤스카리닉 시그널링, 이제 아세틸콜린 리셉터 중에 뮤스카린 타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그널링을 통해서 뇌종양이 커진다. 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오케이. 근데 이 DMG는 확산되고 전이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Diffuse Midline Glioma. 이 미드라인, 그러니까 뇌의 좀 미드라인 네. 가운데를 타고서 퍼지는 뇌종양의 네. 일종이군요. 근데 그 뇌종양의 기원이 OPC 셀입니다. OPC 셀이 뭐죠? 올리고덴드라이트 프리커서 셀인데요. 올리고덴드라이트 프리커서. 예,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이제 올리고덴드라사이트, 즉 이제 마일린 수초를 이루게 되는 올리고덴드라이트 사이트로 운명이 될 그런 전구체를 의미를 합니다. 뇌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 뉴런이 있고 신경세포가 아닌 넌 뉴로널 셀, 글라이얼 셀들이 네. 있죠. 글라이얼 셀들에는 에스트로사이트도 있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이 수초를 신경세포들의 엑손을 감싸는 수초를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에요. 네. 예. 나중에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셀이 될 프리커서 셀들이 걔네들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네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정상적인 OPC 셀이 어떻게 미엘린 수초로 분화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DMG 악성 종양이 되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언급을 되겠지만 그 히스톤 3번 자리에 있는 그 코딩하는 아미노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뉴런이 아니라 이 빨간 세포인 거죠? 네, 이 빨간 얘가 지금 올리고덴드로사이트고 그게 원래는 이런 수초를 마이엘리네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걔가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세포로 스템셀에서 올리고덴드리틱 셀로 바뀔 때 그 프리커서에서 아까 히스톤 단백질의 어떤 특정 위치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면 이런 역할을 하는 애로 잘 크지 못하고 DMG? 네, 그 글라이오마, Diffuse Midline 디퓨즈 미드라인 글라이오마. 글라이오마로 바뀌는 네. 그래서 뇌종양 세포가 되는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DMG 네. 이 타입이 뭔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엘린 수초가 엑손을 싸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미엘린 수초는 그 절연체 같은 거여서 이제 도약 전도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세포체에서 인풋을 받아가지고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면 엑손을 따라서 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똑같은 말이네. 네. 빠르게 안정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이런 효과가 학습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OPC 셀이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그리고 미엘린 수초의 길이나 두께나 그런 게 정해져야 될 텐데 그런 게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뉴로모듈레이터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우리 옛날에는 사실 이 수초들이 구조 같은 거여서 딱 크고 나면 이렇게 수초화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올리고덴드로사이트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체인지를 겪는다. 수초화된 상태로 자꾸 변하는 거죠. 네. 더 수초화하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 변화 과정에 아세틸콜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또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어요. 네, 그거까지 또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OPC 셀이 음. 그런 뉴럴 액티비티에 디펜던트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 수초를 만들고 하는데 아세틸콜린 인풋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방출이 되게 되면 그 리셉터에 바인딩해야 그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뉴런의 액티비티가 바뀌게 될 텐데요. 아세틸콜린의 수용체는 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무스카린 수용체, 두 번째가 니코틴 계열 수용체입니다.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콜리너직 뉴런이 이제 아세틸콜린을 시냅스에서 막 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가서 붙어야 할, 바인딩 해야 할 리셉터가 있어야 될 거고, 네. 자, 이제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들은 아세틸콜린 인풋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셀들이 이렇게 셀 멤브레인에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아세틸콜린 리셉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뮤스카리닉, 니코티닉 두 개의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가 사실 이렇게 채널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닫혔던 게 열리는 거죠. 네. 그렇게 흥분한다면 얘는 그런 작동이 없어요. 여기 와서 리셉터가 바인딩을 하면 그 대신에 이 리셉터 아래쪽에 G 프로틴이라는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활성화되면서 시그널링 몰레큘로 가가지고 다른 이벤트를 일으키는 맞아요. 그게 이제 GPCR이죠. 네. 이제 이렇게 7개의 트랜스 멤브레인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아세틸콜린이 바인딩하는 이런 종류의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를 우리는 뮤스카리닉 리셉터라고 네. 불러요. 무스카리닉 수용체에도 M1, M3, M5 계열이 있고 M2, M4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CR 수용체는 이제 GQ 단백질이 붙어 있느냐, 그리고 GI나 GO 단백질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게 되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GQ 단백질이 매개할 경우에는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뉴런이 액티비티, 즉 탈분극 상태로 유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GI 단백질이 매개를 할 경우에는 과분극 상태가 유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여기 이 GPCR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GQ는 흥분성, GI나 GO는 억제성, 네. 신경세포 입장에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 네. 이제 원래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성장하고 역할을 하는데 아세틸콜린 시그널이 중요한데, 얘가 그 뇌종양으로 바뀌었을 때 또 뭔가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을 때는 특히 이 뮤스카리닉 리셉터 타입, 그 중에서도 뭐죠? M1, M3? M1이랑 M3. 이 두 개, 이 두 개를 통한 시그널링에 의해서 뇌종양 세포가 되게 더 막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라는 게 나중에 이제 보여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실험 내용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한번 보시죠. 다시 그 논문으로 돌아왔는데요. 크게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가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콜리너직 뉴런이 프리시냅틱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콜리너직 뉴런이 아세틸콜린을 뉴로트랜스미터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뉴로트랜스미터로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퓨즈 미드라인 글라이오마라고 하는 뇌종양 세포가 M1이랑 M3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바인딩 했을 때 GPCR, 즉 이제 GQ 단백질의 시그널링에 의해서 칼슘 인플럭스가 증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세포에게는 성장하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프롤리퍼레이션 하면 증식한다 라는 이야기고, 이제 전이가 잘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요새 최근에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네. 밝혀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뇌종양이 생기고 그게 막 점점점 커지고 뇌에서 여기저기 퍼지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왔는데 이때 뇌에서 뇌종양 세포는 사실 신경세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신경세포가 아닌데 얘들이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맺더라 네. 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냥 주변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오는 아세틸콜린 그런 콜리너직 뉴런과도 시냅스를 맺더라 네. 이런 것들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더니 지금 이 논문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 그런 아세틸콜린 같은 인풋을 얘가 시냅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막 인풋이 들어오고 나면 이 뇌종양들이 점점 빨리 커지더라. 네. 뇌종양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콜리너직 인풋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받으면 뇌종양이 점점 더 커진다. 네. 이런 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런 맥락이고 그 과정에서 아세틸콜린이 뇌종양 세포 특히나 DMG, 디퓨즈 미드라인 글라이오마의 M1, M3 타입의 콜리너직 리셉터에 의해서 세포가 더 증식되고 프롤리퍼레이션 되고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더 강화된다. 네. 이런 결론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 논문의 노멀티 중에 하나는 보통 아까 그 뇌종양 세포들이 실제로 뉴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냅스를 맺어서 커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머직 인풋이 글라이오마에 큰 영향을 준다. 맞아요. 네, 글라이오마가 암파 리셉터 중에 글루 A 같은 걸 발현을 해서 글루타머직 인풋을 받고 좀 더 증식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막 뇌종양 세포를 일부러 이제 연구를 위해서 뇌 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 가까우니까 네. 걔네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맺고 그때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네.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얘가 이제 흥분성 인풋을 받아가지고 더 활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콜리너직 인풋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네. 또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콜리너직 인풋이 우리 그 DMG에도 DMG 맞나요? DMG에도 영향을 준다. 근데 DMG도 프리시냅틱 뉴런인 콜리너직 뉴런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도 더불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뉴런의 연결에는 방향이 있으니까 네. 인풋을 받아서 엑선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보내면 얘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변하고 네. 이게 거꾸로 신호를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레트로그레이드하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DMG 셀에게 인풋을 주는 이 콜리너직 뉴런을 패치 클램프랑 5포토메토리라고 하는 실험 기법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패치 클램프로는 이제 커런트를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G를 가지고 있는 DMG 보유 마우스에 있는 콜리너직 뉴런의 EPSC를 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프리퀀시 또한 증가가 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DMG 글라이오마 셀에게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그 셀이 그냥 예양 시냅스를 맺어서 분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과정에서 나중에 보면 이 콜리너직 뉴런의 활성 자체가 되게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이렇게 시냅스를 맺고 있을 때 이 글라이오마가 방출하는 어떤 물질들이 거꾸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 프리시냅스로 넘어간 다음에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 콜리너직 뉴런의 활성을 변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네.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뭘 공부해야 되나요? 우선 그 DMG라고 하는 뇌종양이 OPC로부터 발생학적으로 기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OPC 셀에도 콜리너직 인풋을 가했을 때 이게 프롤리퍼레이션이 되는지를 인비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비보 마우스 모델은 채널 로놉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콜리너직 뉴런에서 채널 로놉신이 지금 발현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옵토로 액티베이션을 자극을 했을 때, 근데 그 자극하는 위치는 LDT와 PPM 각각 자극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LDT를 자극했을 때는 이 탈라머스에 있는 OPC 셀이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PPN을 자극을 했을 때는 폰에 있는 그 OPC 셀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LDT가 PPN이 어떤 뇌의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 얘들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아세틸콜린, 콜리너직 뉴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다시 할까요? 더 네. 쉽게 가겠습니다. 음. 그 뇌종양 셀이 뇌종양 셀이 OPC로부터 기원을 했잖아요. 네. OPC라고 하면 올리고덴드라이트 프리커서 셀로부터 기원을 했는데 실제로 OPC 셀의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생각을 해보자면 콜리너직 인풋을 받았을 때 이 OPC 셀의 숫자가 증가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콜리너직 뉴런이 있는 LDT 그리고 PPN을 옵토로 자극을 했습니다. 네. 옵토제네틱스인데 일단 그 설명은 넘어가죠. 우리 양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콜리너직 뉴런이 있는 영역을 막 흥분시켜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탈라머스에 있는 그 OPC 셀의 숫자가 늘었는데 네. 언제 늘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LTD를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LDT 영역은 LDT. LDT 영역은 살라무스로 프로젝션을 하고 네. 엑손을 이렇게 글로 보내고 있고 네. PPN이라는 영역에는 콜리너직 뉴런이 이 폰 영역으로 엑손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얘를 막 흥분시켜가지고 이쪽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게 하면 이쪽으로 나갈 테니까 이 살라무스에 있는 올리고덴드로사이틱 셀들 걔들이 막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하고 네.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개수가 막 늘어나고 네. 반대로 이제 이쪽을 자극을 하면 폰 쪽에 있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개수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아세틸콜린이 많이 방출되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셀들의 프롤리퍼레이션 증가가 확실하게 증가된다라는 네. 걸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두 개의 관계는 이제 이해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증식 중인 셀이 증가한다. 증식 중인 네. 셀이 증가한다. 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이해를 했던 게 좀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정상적인 OPC 셀에서의 그로스를 봤다면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DMG 셀을 직접 이식을 했습니다. 뇌에다가. 뇌에 직접 네. 넣어준 거예요. 네, 네. 넣어준 상태에서 각각 살라무스랑 폰에 지금 뇌종양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LDT랑 PPN, 즉 콜리너직 뉴런이 있는 그 영역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토제네틱스로 그 LDT에 있는 콜리너직 뉴런을 자극을 했을 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 탈라무스에 있는 뇌종양의 개수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한다는 것을 똑같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폰에서도 동일하게 알로그래프트된 동종 이식된 그 DMG 셀이 PPN을 자극을 했을 때 프롤리퍼레이션 인덱스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마우스의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서 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글라이오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마우스 셀을 뇌종양 셀을 양쪽에 넣고 실험을 해도 앞에서와 같은 결과를 봤군요. 네. 이 뇌종양 셀들도 역시 콜리너직 인풋을 받아서 성장을 한다. 네. 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콜리너직 뉴럴 액티비티가 결국에는 글라이오마의 생장을 유도하는구나 라는 논문의 제목과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연스러운 이 살아있는 시스템에서 증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세포 배양을 해서도 이제 이런 특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우선 휴먼에서 유래가 된 그 글라이오마를 이제 컬처를 했고요. 거기다가 콜리너직 뉴런을 같이 코컬처를 했을 때 이 DMG가 더 빨리 자라더라. 이런 걸 컬처를 발견을 했다는 했습니다. 건 이 접시에서 키웠다는 얘기죠, 네, 그죠? 배양을 했다. 그러니까 개대 배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이제 마우스에서 유래된 글라이오마 셀, 글라이오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이번에는 휴먼 거, 사람에서 유래된 그 뇌종양 세포를 가져다가
증식시켜가지고 디쉬에서 이 접시에서 키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은 아세틸콜린 신경세포 네. 맞죠? 네. 이고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그 휴먼에서 유래된 그 DMG 셀입니다. 그걸 같이 넣고 키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콜리너직 뉴런 없이 DMG 셀만 이제 순수하게 플레이트에서 자랐을 때보다 콜리너직 뉴런을 넣어서 같이 코컬처를 했을 때 좀 더 잘 자라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콜리너직 뉴런 없이 휴먼 DMG 셀에다가 아세틸콜린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도 더 잘 자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접시에서 그냥 이 그 뇌종양 세포를 키울 때 이 초록색의 콜리너직 뉴런들을 좀 넣어주면 네. 이 하얀색의 DMG 글라이오마 셀들이 훨씬 더 잘 자란다. 네. 개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 콜리너직 뉴런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아세틸콜린을 뿌려주기만 해도 더 잘 자란다. 더 잘 자란다. 그걸 또 인비트로 실험으로 확인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얘는 뉴런이 아닌데도 시냅스를 이렇게 맺잖아요. 근처에 네. 있는 콜리너직 뉴런이랑 같이 시냅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동그란 게 글라이오마? 네, 글라이오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냅스를 서로 맺고 있는 구조예요. 네. 어디가 시냅스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쪽 이렇게. 손으로 포인팅 하시면 잘 안 보이죠? 오케이. 네. 아무튼 어쨌든 시냅스 맺는 구조까지도 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그 PPT에서 우리가 프롤리퍼레이션도 증가하지만 마이그레이션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롤리퍼레이션은 개수가 막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분화돼서. 증식을 하는 거고. 마이그레이션은 막 이 셀이 다른 데로 이동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 피규어에서는 그걸 보여줬나요? 네. 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쳤을 때랑 그리고 컨트롤인 상태에서 DMG 셀이 지금 어떻게 증식을 하는지 그런 패턴을 보여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0시간 그리고 72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그냥 컨트롤을 쳤을 때는 그냥 수가 증가를 적당히 한 걸로 보이지만 아세틸콜린을 쳤을 때는 이렇게 셀이 도망간 걸 볼 수 있겠죠. 더 큰 원의 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비율의 사진이군요. 네. 여기는 처음에 사진 찍어 놓은 거고, 양쪽을. 그 다음에 3일 후에. 3일 후에 다시 찍은 걸 보면, 아세틸콜린을 같이 넣어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작게 모여있던 셀들이 더 멀리까지 이동을 해 있네요. 네, 개수도 더 많고, 마이그레이션도 더 잘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넓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선 DIPG라고 하면은 폰에 생긴 DMG를 의미를 합니다. 폰이라고 하면 연수에 생긴 DMG 뇌종양을 이야기하고요. 얘를 베이스라인은 한 이 정도? 그 마이그레이션 디스턴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는지를 노멀라이즈한 데이터인데 거리. 네, 거리를 나타냈는데 이제 아세틸콜린을 0.1에서 5 마이크로몰 정도로 이제 약을 칩니다. 약을, 네. 네, 약을 뿌려줬을 때, 네. 약을 첨가했을 때, 약을 첨가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더 높은 농도의 아세틸콜린을 넣어줄수록 점점 퍼지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네요. 더 잘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는 뜻이고. 네. 얘는 뭐예요? 얘는 안 늘어났는데? 얘는 앞에 M이 아까 무스카라닉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니비터인데요. 얘는 니코틴 계열의 아세틸콜린 리셉터 이니비터입니다. 네. 근데 앞서 우리가 기존에 설명을 때 언급을 했듯이 무스카라닉 수용체는 이제 아세틸콜린 인풋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얘를 이니비션 시키면 이렇게 디스턴스가 멀리 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이 막혔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랑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얘들이 더 멀리 가는 현상이 이 뮤스카리닉 리셉터에 의해서 중계되고 있었다. 라는 걸 표현해주는 걔가 필요하다는 네. 거고 니코티닉 리셉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DMG 셀이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아서 프롤리퍼레이션도 증가하고 마이그레이션도 증가하는 뿐만 아니라 그게 아세틸콜린 리셉터 중에서도 이제 뮤스카리닉 타입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까지 또 새롭게 발견한 연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종양이 어떻게 뇌에서 커지는지 이제 아세틸콜린 인풋을 받아서 DMG라고 하는 그런 악성 종양의 프롤리퍼레이션이랑 마이그레이션이 유도가 된다, 더 증가가 된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보인 논문이 되겠고요. 거기서 M1, N3 리셉터가 주요하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치료적인 시사점으로 넘어가면 M1이랑 M3 리셉터를 이니비션 했을 때 종양이 덜 자라는 그런 걸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뇌종양이 어떻게 늘어나고 퍼지는지에 대한 타겟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내서 콜리너직 리셉터 이 중에서도 뮤스카리닉 리셉터 중에서도 M1과 M3 타입의 리셉터가 되게 이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종양의 발달을 막기 위한 약을 개발할 때 좋은 타겟이 되겠죠. 네. 저 M1이나 M3를 뭔가 선택적으로 블락할 수 있는 약을 처치하면 뇌종양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료적인 시사점도 큰 연구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어서 좀 낯선 부분도 있는데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종양의 발달 과정에 대한 그리고 그 치료 가능성에 대한 또 새로운 이 어디에 퍼블리케이션 됐나요? 셀에 최근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